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두둥실 떠있는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여유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추억도 만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국회 소식을 든든한 국밥처럼 말아서 드리는 저희 국밥 한 그릇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쉽고 유익하게 후루룩 국밥처럼 드실 수 있도록 저희 국밥 한 그릇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안녕하십니까. 우롱찬 목소리로 시청자의 마음을 낚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이들의 마음을 낚는 박연입니다. 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처럼 후루룩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래 바빠요. 엄청 바쁘셔가지고 네. 팟캐스트, 방송, 유튜브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때깔은 없습니다. 때깔은 없다고요? 좀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크라임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뭐 한 36만 오. 되는데 그거는 또 제가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모방 범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자극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스트레스 관리죠.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했을 때 터져 나오는 이런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사회적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사회적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어떤 묻지마라든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참 궁금해요.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에 대한 폭력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끔 사회적 관리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줄여왔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예방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맞아요. 저는 보이스피싱 하면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던 가짜 김민수 검사 이 사건이 생각나는데 혹시 아시나요? 사실 뭐 가짜 김민수 사건은 그 목소리도 공개가 됐고 극단 선택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피해자는 한 취업 준비생인데 김 씨라고 네. 하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라는 사람으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차분한 것 같은데도 딱딱한 권위 네. 있는 목소리로 당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일종의 약간 윽박지르듯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사사법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네. 개인한테 이거 전화해갖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나이가 젊은 분들 의심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안 속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 개인정보를 알고 있나? 정확합니다. 와, 너무 쉽게 맞추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죄송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씩 알려주는 겁니다. 아. 내가 너의 그 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 은행 계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진짜 공권력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네요. 약간 생각이 날 때 네, 검사 신분증을 쓱 던집니다. 김민수. 그때 탁 첫 번째 걸리는 거죠. 좋아요. 그 김민수 검사가 네. 전화 통화를 못 놓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놓게 되면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그쵸. 애들한테, 딴 사람한테. 그런데 전혀 못 놓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떨 때는 막 호통도 치고 야. 그래도 되겠어라고 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11시간 동안 붙잡고 계합니다. 11시간이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아이고 이거 배터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터리 나갈 것 같으면은 충격이 가서 꽂아라고 꽂고 너 꽂으면 내가 바로 수배 때린다 라는 협박까지 하고 그래서 협박에 못 이겨갖고
실제로 돈을 인출해 갖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약간 이제 100% 신뢰를 한다 그러면 네. 검사가 돈 뽑아오라면 뽑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진짜. 그 조금을 못 생각하게 11시간 동안 잡아두는 겁니다. 아. 시키는 대로 택배함에 돈을 넣고 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네. 이 범인은 다른 범인이 그걸 잡고 그냥 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럼 그 사기당한 금액은 돈 얼마예요, 돈? 420만 원. 420만 예, 원? 현찰로. 이게 많다면 많고 좀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았으면 아마 속아서 안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적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으로 적당한 금액입니다. 심지어로 뽑을 속을 만한 수- 거, 예, 예. 뽑을 만한 거. 없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또.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이틀 뒤에 네. 이분이 안타깝게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멸감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은 이거하고 너무 결백하다. 그분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 사실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쓰여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 검사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게 가짜 검사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헷갈렸을 수도 있죠. 범죄에 열렸다는 사실 괴로워하면서 수사를 걱정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기당한 거를 또 몰랐던 그럼 그때까지 세상 몰랐던 거예요. 떠나면서 극단 선택할 때까지도 본인이 보이스피싱 당한 걸 몰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난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수사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또. 그렇죠. 사실 그래갖고 이런 그렇죠. 갑작스러운 아드님의 이 그때 선택 때문에 네. 그 부모님, 김 씨의 부모님이 통화 녹음을 본 거예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청원에 올리셔갖고 그 내 아들 죽인 김민수 검사를 잡아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수사는 진행이 되었나요? 본격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사실 검찰청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추적해갖고 사실 근데 해보니까 대만이에요. 에이. 아유. 아무래도 대만이니까 폭력 조직이 연결된 사기단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댓글 보이스피싱에 왜 속냐 예.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겪는 게 아니면은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심각한 일도 발생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적이고 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오늘은 국회 입법조사서에서 발간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최근 개정 내용, 또 향후 과제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새 보이스피싱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어떤 뜻인 거예요? 그 보이스 피싱의 네. 피싱 네. 이게 피싱. 어떤 뜻이냐? 물고기? 그렇죠. 낚시. 낚시. 예, 낚시. 그렇죠. 이게 일종의 낚시라는 뜻입니다. 네. 이른바 개인 정보, 프라이빗 데이터를 낚는다, 피싱한다는 이거 합성해 갖고 나타나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싱이 되네. 피싱이 되는데 우리도 저도 거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예. 낚는다. 예. 이 피싱이란 것은 말하자면은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가 네.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거죠. 웹사이트를 가짜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위장 메일을 사용해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네. 보이스피싱은 그 발신번호 자체를 바꿉니다. 은행이나 수사기관으로 조작해서 이게 원래 외국에서 오는 게 보통 070 뭐 이렇게 되거나 네. 0 네,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사칭해가 자녀 납치, 사고 빙자 여러 가지 이용자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피싱은 언제부터 이제 발생됐어요? 대만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승용차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그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세금 내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네. 세금이 한 30-40%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럼 세금을 입금하세요. 먼저 입금하면은 차를 드리겠습니다. 사기죠. 거기 쏙는 거네. 그렇죠. 네. 버스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네. 이상한 아저씨들이 탑니다. 네. 타면서 번호를 하나씩 나눠줘요. 네. 그러면서 5번! 그럼 제가 5번이에요. 네. 시계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네. 시계를 막 주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시계를 받으려면 몇만 원을 내야 돼요. 네? 세금 공제로. 아, 거의 진짜요? 유사한 방법인데 그것을 전화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한 거네요. 익명성을 익명성. 믿고 하는 거죠. 당해본 적 없죠? 네, 당해본 적 저는 없어요. 시계 그런 식으로 하나 샀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보이스피싱 시작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2006년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국세청 직원을 사칭했던 환급금 사기 사건입니다. 시민이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안내 전화를 따르라고 해서 전화를 받고 은행으로 찾아갑니다. 네. 안내대로 800만 원을 입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국세청 직원은 가짜였고 아. 계좌는 대포통장,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경찰에 접수된 첫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어요. 구독하기. 이렇게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자, 2011년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오.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일명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요게 제정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럼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도움 됩니까? 근데 문제는 분명히 피해에 도움이 되긴 됐었는데 네. 범죄수법이 진화한 다음, 그러니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범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 알고 또 그걸 또 이용한다. 그렇죠. 법이 발전될수록 예, 이놈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계좌 이체형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올해 5월이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을 했는데 프로파일러님 이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정보 취득, 송금 이체형 보이스피싱만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확대됐죠. 대면 편취형, 출금형, 절도형, 그러니까 조금 더 상당히 변화된 진화된 범죄를 적용한 두 번째는 뭐예요?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이 많네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이건 처벌 강화인데요. 네.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처벌 대상을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행한 자로 규정해갖고 이 법에 규율하는 모든 유형의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화가 됐다는 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요? 예. 최근에 뭐가 있지? 실물이 없어요, 이건. 실물이 없는 거예요. 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그게 뭐예요? 실물이 없어? 가상자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인. 코인. 예.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현금에 비해서 추적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인, 가상자산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는 사례.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연구가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범죄도 점점 발전하는데 이런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에서 나온 대책 있을까요? 예, 지난 2월에 예.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에 예.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방향 등을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계좌를 정지하는 게 필수인데요. 네. 근데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 사기 당해서 이 당황한 이런 상태에서 계좌를 일일이 지급 정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쉽지 않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은 네. 사실 이 범죄자들은 계속 딴 계좌로 옮기게 되겠죠. 그렇죠. 피해금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서 이전하는데요. 특히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서 온라인으로 뭘 신청하거나 영업장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초기부터 정부가 좀 국가가 좀 개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고, 계좌 지급 정지, 피해 상담 등 모든 절차를 일원화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은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례를 많이 들었지 이걸 어떻게 대처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한데. 예.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포털 사이트라든가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력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예.
메신저 앱에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해 예방 수칙과 대응 방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예방 홍보 영상과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홍콩 같은 데에서는 작년 9월부터 스캐미터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스캐미터는 사기 수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앱인데요. 예. 좋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전화번호, 이름, URL, 주소죠. 이거를 식별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거의 위험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또 드는 생각이 피해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또 상처가 되는 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상실감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 아닙니다.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화를 받거나 뭐가 했을 때 크게 한번 숨을 쉬시거나 거기서 막 뭐가 들어오고 막 붙이고 막 억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오. 막 끊으세요. 필요하면 또 전화할 겁니다. 그쵸.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죠. 저는 하나만 더 추가로 오다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 범죄 이런 거니까 네. 내 변호사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박이한 변호사가 있다고, 예. 박지훈 변호사가 있다고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 변호사님이랑 통화하시죠? 이렇게. 우리 변호사, 내 변호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좋은 나쁜 방법이죠. 방식인데 나쁜 사람이 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끊을 수만 있다면 오. 여기 안 빠져들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저 너무 바빠서 그런데 내일 전화 주세요 이러면요? 그것도 좋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그런 말씀합니다. 모르겠으면 무조건 끊으시라고. 김어근처럼 예. 뭐라고? 어이? 내 계좌가 개라고? 뭐 이렇게. 네, 여러분 국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국회 소식 후루룩 말아드리는 국밥 한 그릇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림 설정!